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기아께서 65세에서 80세 사이이시고 곧 말씀드릴 8가지 활동을 여전히 하실 수 있다면 기아는 단순히 나이를 잘 먹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아는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분이시며 100세까지 사실 가능성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장수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일들, 종종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행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불가피한 쇠퇴를 동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실은 일부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힘, 유연성, 그리고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쉽게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며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이 어려워하는 능력을 유지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8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하실 수 있다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는 놀라우실 수도 있지만 각각은 장수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언급할 요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장수의 가장 명확한 지표는 빨리 걷는 것이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 균형 감각, 그리고 근력의 강력한 지표이며 더 중요하게는 얼마나 오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지만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는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리만을 사용하여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하체 근육이 강하고 균형이 좋으며 중심부가 안정적이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일어서기 위해 손으로 밀어야 하거나 크게 앞으로 기울여야 한다면 그것은 다리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났을 때 쉽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낮은 의자에서 일어서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 작은 일이 눈에 띄기 전까지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77세의 하롤드 씨처럼요.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밀어야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나 다리 힘이 낙상 예방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 그 힘을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안에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움직임에서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체 힘이 이동성과 균형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약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은 노인들의 부상 관련 합병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리가 여전히 여러분을 지탱할 만큼 강하고 균형이 여전히 좋으며 조정 능력이 여전히 날카롭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수의 핵심 지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의자에서 일어서기 위해 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나이에서도 근력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스쿼트, 앉아서 하는 다리 들어 올리기,
그리고 서서 하는 발 뒤꿈치 들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은 이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번에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어떻게 하는지 주의해 보세요. 만약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장기적인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숨이 차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다면 존경하는 여러분,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65세에서 80세 사이이시고 숨이 차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실 수 있다면 특별한 범주에 속하십니다. 걷는 속도는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연구들은 강한 걸음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폐 기능, 근육 지구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꾸준하고 자신감 있는 속도로 걷는 것은 심장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만큼 강하고 폐가 적절하게 산소를 공급하며 근육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산책을 나갈 때 어떻게 걷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전보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발견하시나요? 짧은 거리 후에도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하나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건강 악화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서서히 발생합니다. 74세의 윌리엄 씨처럼요. 그는 항상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산책이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조심스러워서라고 생각했지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걷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숨이 차지 않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짧은 거리를 시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회복했으며 몇 년 더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의 반영입니다. 강하고 꾸준한 걸음걸이는 심혈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근육이 계속 활동하며 균형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이점을 넘어 걷기는 뇌 기능을 지원하여 기억력을 유지하고 인지 능력 저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약 3m를 보통 속도로 걷고 마치 다치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을 잡으려는 것처럼 속도를 높여보세요. 만약 이것을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거나 불안정함을 느끼신다면 지구력을 향상시킬 시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격렬한 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산책하고 좋은 자세에 집중하며 매번 속도를 조금씩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의 작은 향상조차도 수명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책을 나가실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계신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여전히 자신감 있게 빠른 걸음으로 걷고 계신다면 그것은 몸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오래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신호입니다. 3. 최소 10초 동안 한 발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존경하는 여러분.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기 시작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실 몇 초 동안이라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신체가 얼마나 잘 노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65세에서 80세 사이이시고 흔들림 없이 한 발로 최소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상태에 있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균형은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계, 근육, 반사신경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시력, 내일, 그리고 공간에서의 위치를 감지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 등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중 어느 하나라도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균형 감각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서 양말을 신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었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기대야 했나요? 균형 감각의 작은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안정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76세의 프랭크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항상 꽤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옷을 입는 동안 바지를 입기 위해 한 발로 서는 것이 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도적으로 한 발로 서 있으려고 했을 때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매일 균형 잡기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단지 안정성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의 자신감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균형 감각은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낙상은 노인들의 주요 부상 및 입원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균형 감각이 강할수록 삶을 변화시키는 낙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계신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간단한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필요시 잡을 수 있는 카운터나 튼튼한 표면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편안하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서서 발 뒤꿈치 들기,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기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 연습하여 협응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낙상이나 이동성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강할수록 삶을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료품점에서 줄을 서거나 이를 닦을 때 몇 초 동안 한 발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만약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몸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4. 도움 없이 바닥에 내려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친애하는 여러분,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단순한 힘이나 지구력이 아니라 이동성입니다. 만약 도움 없이 바닥에 내려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같은 나이의 많은 사람들보다 큰 이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유연성, 근력, 조정력, 그리고 전반적인 이동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일어날 수 없을까봐 걱정하여 바닥에 앉는 것 자체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정 동작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몸은 그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다리, 핵심 근육, 상체가 여전히 동기화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65세 이후에는 점점 더 희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주우기 전에 망설였나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나요? 아니면 어려움을 느꼈나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종종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이동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78세의 조셉 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손자가 바닥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자고 할 때까지 바닥에 앉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이동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절된 움직임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그리고 가구에 의존하지 않고 다리를 사용하여 자신을 밀어 올리기 등을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쉽게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움직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장수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동성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 약한 근육, 유연성 감소, 균형 저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회복력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의자 근처에 서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도 잡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근육과 관절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매일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그리고 낮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방하는 통제된 움직임을 연습함으로써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잡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가거나 신발끈을 묶거나 심지어 넘어진 후에 자신을 잡아야 할 경우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조정력을 갖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바닥을 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편해서인가요? 만약 여전히 이 움직임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몸이 잘 노화하고 있으며 건강한 인생의 올바른 길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5. 가득 찬 장바구니를 힘들이지 않고 들 수 있다면 존경하는 여러분, 힘은 단지 체육관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을 쉽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가득 찬 장바구니를 힘들이지 않고 들 수 있다면 같은 나이대의 많은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으신 것입니다. 물건을 편안하게 들어올리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근력, 지구력, 그리고 기능적 체력의 강력한 지표이며 이 모든 것이 더 길고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력과 상체 지구력의 중요성을 저하가 시작될 때까지 과소평가합니다. 식료품을 운반하거나 병뚜껑을 열거나 심지어 여행 가방을 들어올리는 것은 단순히 팔 힘뿐만 아니라 어깨, 등, 그리고 핵심 근육도 필요로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악력은 수명의 가장 정확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더 강한 악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본적인 물건 들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동성과 전반적인 건강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을 집 안으로 가져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번 생각하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나요? 아니면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방의 무게를 잠시 들었다가 옮겨야 한다고 느꼈나요? 한때 쉬웠던 일상적인 물건을 운반할 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종종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서서히 발생합니다. 75세의 리처드 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독립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장을 본 후 현관 계단까지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한때 가졌던 힘의 일부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팔, 어깨, 그리고 악력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다시 쉽게 식료품을 나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도 향상되고 일상적인 일들이 덜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 무거운 역도나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무공을 치거나 가벼운 덤벨을 들거나 부엌 카운터에 기대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몇 분 동안의 근력 기반 움직임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쇠퇴를 방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운반하거나 가정용품을 들어 올리거나 자신감 있게 물건을 쥐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강할 때 피로, 약함, 부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저함 없이 스스로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장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어떤 느낌인지 주의해 보세요.
만약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몸이 잘 노화하고 있으며 긴 활동적인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6. 쉬지 않고 계단 한 층을 오를 수 있다면 존중하는 어르신 여러분, 계단은 간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체적 지구력, 심장 건강, 그리고 하체 근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전히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단 한 층을 오를 수 있다면 같은 나이대의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며 장수의 강력한 지표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균형, 근력, 심혈관 지구력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다리는 여러분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심장과 폐는 산소가 계속 흐르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조정 능력은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만큼 예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어느 것이라도 쇠퇴하기 시작하면 계단은 눈에 띄게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한 층을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잠시 멈추고 약간 숨이 차는 느낌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계단을 피하기 시작하여 대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거나 계단이 있다고 알고 있는 특정 건물을 피할 때까지 지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회피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근육 손실과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73세의 조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는 것을 생각도 않고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더 자주 선택하거나 계단이 있다고 알고 있는 건물을 피하거나 단순히 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 집에서 짧은 계단을 올라야 했을 때, 정상에 도달했을 때 완전히 숨이 찰 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경각심이었고 그는 가능할 때마다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지구력을 키웠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다리가 더 강해졌고 호흡이 개선되었으며 계단이 더 이상 도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기 능력은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의사들은 종종 심혈관 건강의 빠른 평가로 계단 오르기를 사용합니다. 만약 지치지 않고 한 층을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은 심장과 폐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의 훌륭한 예측 인자입니다.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적어도 10개의 계단이 있는 계단을 찾아서 꾸준한 속도로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맨 위에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멈추지 않고 숨이 차지 않는 상태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신호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계단을 오르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근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심장이 강하고 근육이 활동적이며 에너지 수준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계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 개의 계단만 올라가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고 숨이 덜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계단 오르기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7. 최근 대화와 사건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다면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신체 건강은 장수의 핵심 요소이지만 인지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근 대화를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며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긴 삶과 충만한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 중 하나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력과 두뇌 기능은 단순히 지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건강, 혈액순환, 그리고 신경계를 나타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과 같은 가끔의 기억력 감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와 눈에 띄는 인지 능력 저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심도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최근 사건을 기억하며 많은 어려움 없이 일상적인 일들을 추적할 수 있다면 같은 나이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 평소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아니면 어제 나눈 대화의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나요?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복잡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나요?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두뇌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79세의 볼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또래들이 기억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예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몇 주 전에 대화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크로스워드 퍼즐을 쉽게 풀고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독서, 사회적 참여 유지, 두뇌 도전과 같은 그의 일상적인 습관이 그의 마음을 강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뇌는 근육과 같아서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독서를 하고 전략 게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극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을 훨씬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것도 두뇌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립과 참여 부족은 인지 능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반면 가족, 친구 또는 커뮤니티 그룹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예리함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틀 전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회상해 보거나 짧은 단어 목록을 암기하고 몇 분 후에 다시 말해보세요. 이것이 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인지 기능이 여전히 강하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도전적으로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사회적 활동 참여, 심지어 정기적인 걷기도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리한 기억력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두뇌가 강할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며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쉽게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8.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일어난다면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장수의 가장 간과되지만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수면의 질입니다. 만약 65세에서 80세 사이이시고 여전히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일어나신다면 같은 나이대의 많은 분들보다 큰 이점을 갖고 계십니다. 좋은 수면은 심장과 뇌 기능부터 면역 체계와 에너지 수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잠들기, 수면 유지 또는 너무 일찍 깨어나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양질의 휴식을 취하고 계시다면, 즉 깊이 잠들고 상쾌하게 깨어나며 하루 동안 활력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신체가 잘 기능하고 밤에 제대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활력이 넘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몽롱하고 느릿느릿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은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수면 변화는 정상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친 상태로 깨어나는 것은 혈액순환 불량, 호르몬 불균형 또는 심지어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기저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의 로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전에는 문제없이 밤새 잘 잤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번 깨어나 안절부절 못하고 낮에는 낮잠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취침 전 화면 시간을 줄이고 편안한 밤 루틴을 만드는 등 몇 가지 작은 조정을 한 후 그는 더 잘 자고 더 많은 에너지로 깨어나며 하루 종일 더 예리함을 느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포 복구, 두뇌 예리함 유지, 면역 체계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인지 능력 저하의 위험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나요? 누운 지 20, 30분 내에 잠이 드나요? 아침에 활기차고 집중력이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그것은 훌륭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일관된 취침 시간을 유지하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생활 방식 변화가 모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쉰 몸은 강한 몸입니다. 잘 자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전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신체가 높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마무리 생각.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8가지 신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에 공감하며 자신에게서 이러한 능력을 인식했다면 여러분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십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근력, 균형, 지구력, 인지적 예리함, 그리고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좋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라 더 길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쇠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후년에도 강하고 예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신호들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근육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심장이 강하게 뛰고 두뇌가 예리하게 유지되며 에너지 수준이 일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발견하셨더라도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근력은 다시 쌓을 수 있고 지구력은 향상될 수 있으며 균형과 기억력은 더 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며 여러분의 몸은 어떤 나이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